우리 마플로 우선 하죠. 마플하고 자이스토리인데 문제는 자이스토리는 극대극소부터 안 돼 있을 거고 마플은 극대극소까지만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마플 프린트를 한 번 더 해놨어요. 자, 우선 참고로 얘기를 하면 자기가요 이번 시험이 이제 기말고사가 어려워요. 왜냐면 준킬러, 킬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함수 활용이랑 정적분이랑 이쪽에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계산이 안 좋아요. 정적분 들어가다 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깔끔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라서 아마 중간고사가 쉬웠든 어려웠든을 떠나서 기말고사가 중간하고 난이도가 똑같으면 또 기말고사가 조금 더 낮아요. 전체적으로. 계산 틀린 애들도 수두룩해서 낮아요. 근데 본인들도 계산이 틀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계산 잘 안 틀리게끔 잘 정리해. 생각보다 계산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적분 들어가면 특히나 더 활용 쪽이야 뭐 그냥 그려라고 해도 우선 극대극소부터 나갈 거고 극대극소부터 해서 우리가 11월 7일 날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요. 11월 7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갈 거고 얘는 그냥 다시 한번 보자고. 그때 우리가 극대극소까지 봤거든. 마플로 몇 층이 풀려져 있을 거예요. 여기. 책에는 극대극소 쪽이 풀려져 있을 거야. 거의 126페이지가 풀려져 있어야 돼. 그래야 정상인 거야. 근데 맞지? 풀려져 있어. 거기까지 그 단어까지 풀려져 있는 거지. 126부터 150. 8이었나? 156까지. 1등급 전까지. 원래 거기까지 풀려져 있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나간 거니까. 왜냐면 그때부터 혹시라도 시험 포인트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까봐 일부러 거기까지 나간 거라. 근데 이제 좀 빠듯할 것 같아요. 적선? 적선은 그냥 뭐 따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어차피 적점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다예요. 뽑아달라고? 네, 나중에 뽑아서 줄게요. 오늘은 그냥 우선 극대극소 먼저.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자기는 좀 남아서 문제를 좀 더 풀겠다 그러면 우선 자이스트를 먼저 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자이스토리랑 병행하던지 그런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프린트 같이 병행하든지 뭐 프린트 나갈 겁니다. 만약 마플이 다 끝나면 프린트 나갈 거예요. 끝낼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끝낼 거고 11월 7일 전까지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오늘부터로 하면 오늘 며칠이냐? 8일? 8일인가? 그럼 한 달 남았네. 한 달 남았으니까 6, 7번 안에 끝내려면 거의 하루에 한 단원씩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아마 쉽진 않아요. 우선은 합시다. 그래도 극대극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극대극소 나가기 전에 뭐부터 나오냐면 그리고 나서 이따가 애들 문제 풀라고 해보고 그 시간에 시험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따로 얘기를 좀 하죠.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지 마. 자, 극대극소 나오면 학교 시험에 만약에 극대극소가 나와 이제 시험 범위가 나올 거니까 자기네 학교 시험은 적선까지 봤어요 그러면 극대극소부터고 그 전까지 봤어요 그러면 적선부터고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거의 대부분 학교가 그래요. 배명 빼고. 배명은 극대극소까지 시험을 봤어 이번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인데 문제는 걔네 누적이야 또. 그래서 그냥 스트 전범이야. 그래서 좀 상황이 또 달라요 걔네들. 그냥 극대극소예요. 극대극소 처음에 극대극소를 배우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그냥 알고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의 윤곽은 좀 보면서 갈 거니까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릴 줄 알고 뭐 정리할 줄 아는 게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그래프 그리는 상황이 나왔을 때 하고 지금은 우선
극대극소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증가 감소예요. 근데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는 이유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뭐 커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래프의 모형을 알고 싶어서 미분을 배워요. 근데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싶어서 미분을 배워요. 그런데 그래프가 점점 증가하는지 아니면 천천히 증가하는지 뭐 이걸 알고 싶은 거지. 그랬을 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부터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증가 감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나와요. 증가 감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증가 감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두 가지 있어. 뭐냐면 기울기가 뭐면 돼? 증가하려면 양수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치? 또는 x1보다 x2가 크다이면 함수값은 누가 커? 네, x2 쪽이 더 크지. 그러면 증가. 감소는 부등호만 바꾸면 되죠. 라고 얘기하는 게 증가의 제일 기본 말뜻.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게 말뜻이 조금 달라. A라는 점에서만 딱 봤어. A라는 점이 딱 뭔지 모르지만 A라는 점을 딱 봤는데 그 점에서 증가네, 얘가 증가하고 있네, 감소하고 있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모든 실수 말고 딱 A라는 점에서만. 그럼 A라는 점에서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하면 A에서 왼쪽, 오른쪽이라고 해서 H는 이렇게 놓읍시다. 그냥 아주 작은 양의 실수. H만큼 빼고 H만큼 더했다. 오케이? A라는 점을 기준으로. 그런데 H만큼 뺀 값과 H만큼 더한 이 값의 함수값이 이렇게 생기면 증가. 니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니네 기준 맞잖아. 이렇게 생기면 증가. 다시 말하면 이것일 때 FA-H랑 FA랑 FA 플러스 H를 비교했더니 이것이면 X는 A에서 증가한다. 오케이? 그럼 X는 A에서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A라는 점에서 증가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야. 오케이? 그럼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근데 하나 더 얘기할 거. 0이면 안 됩니까? 라고 해. 그럼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만약에 0이야. 순간 기울기가 0이면 얘 증가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몰라? 이렇게 가다가 순간 0이야. 순간 여기 딱 기울기가 0이래. 그럼 얘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럼 증가해? 0이면? 얘는 증가해? 감소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근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도함수가 0이라고 해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A라는 점을 기준으로 A에서 증가하는 감소하는 걸 보는 건 A라는 점을 기준으로 A 오른쪽, 그러니까 미세하게 오른쪽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좀 편하게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 뿐이야. A 오른쪽과 A 왼쪽을 비교했더니 왼쪽은 아래에 있고 오른쪽은 위에 있는 거지, 함수값이.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가고 있네. 그러니까 증가해요 라고 얘기하는 말뜻이야. 근데 만약에 A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은 위에 있고 오른쪽을 봤더니 아래에 있네. 그러니까 이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말뜻이라고. 그러니까 A라는 점만 봤을 땐 그래요. A라는 점만 봤을 때 정의가 조금 달라. 내가 정의를 두 가지를 다 할 거야. 그 중에 첫 번째야. A라는 점에서 증가하니? 라고 물어본 거야. 감소는 내가 따로 얘기 안 한다. 감소는 그냥 여기 부동 바꾸면 끝이야. 저랑 똑같을 때 부동 바꾸면 끝이야. 그치? 그럼 감소겠지 당연히. 네, 그러니까 감소는 이때 감소예요. 똑같은데 전제 조건 똑같이 하고 이 상황이면 감소예요. 괜찮아. 함수값이 뒤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A라는 점에서 증가고,
A라는 점에서의 증가고 또 하나는 모든 실수야. 이번엔 그러면 그러니까 다 구간이 이제 조금 더 멀어진 거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 말고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니? 라고 얘기를 했어. 구간에서.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증가해요 라고 얘기하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근데 0이면 아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된 것도 증가야.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 0 나오다 이렇게 올라가도 증가야. 이것도 증가야. 증가는 증가한 거야. 감소하진 않았잖아. 좀 더 정확하게 말뜻으로 따지면 감소하지 않은 함수. 증가는 하는데 감소하진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가하니까 구간을 이만큼 주면 구간 안에선 증가 맞아. 이 구간 안에선 증가야. 어쨌든 간에 밑에서 위로 올라갔고 내려온 거 없거든. 그러니까 증가야. 근데 여기서 여기면 안 되지. 그럼 0이잖아. 그러니까 그땐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치만 조금이라도 올라갔어. 만약에 여기서 여기였으면 증가야.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갔잖아. 내려온 거 없고. 그러니까 증가함수는 맞아. 단 0 나오는 건 안 돼.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 야, 우리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없어. 절대. 우리가 올라갔다가 0 잠깐 찍고 내려오던지 아니면 0 잠깐 찍고 다시 올라가던지 뭔가 이렇지 0 이렇게 나오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만약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 증가하다가 0 나오다가 증가해도 전체 실수에서는 증가다.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0만 안 나오면 돼. 그러니까 0 나오는 거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 상수함수만 아니면 된다. 상수함수만 아니면 성립해요. 모든 실수 SS 증가해요. 감소는 반대로 자꾸 나왔다. 그렇죠? 감소는 반대로 자꾸 나왔다. 증가 감소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는 쟤네들이 다예요. 문제 말듯이 그게 다기 때문에 126페이지부터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증가 감소에 관련된 게 유형 3번까지 나와요. 자, 유형 1번부터 그냥 한번 보면서 다 프린트 보면 돼요. 그리고 이따 풀어보라고 할 거야. 자, 대표형으로 풀까 했는데 대표형이 좀 그러네. 그러면 695번으로 봅시다. 아니다. 최다빈출로 보자. 697번으로 보자. 최다빈출. 자, 함수 fx가 이것에서 열린 구간 이만큼에서 증가한대. 구간에서 증가한대. 구간에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확실히 나아요. 자, 얘가 구간 A, B에서 증가할 때 A의 최대치수를 구하랍니다. 얘 보면 도함수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하잖아요. 라고 해서 마이너스 3 나누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 나와서 a, b가 마이너스 4랑 2예요. a의 최소값 마이너스 4, b의 최대값 2. 따라서 2 빼기 마이너스 4니까 6. 근데 자, 우리 참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해. 지금 이렇게만 하지 말고.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자는 건 뭐냐면 이 정도만 그려도 돼. 몇 차야? 3차 음수 그래프야.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면 우리 그래도 이제 그릴 줄은 알지. 3차 음수 그래프 그러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증가함수가 어디에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안 봐도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요 라고 얘기하는 이 구간이야. 근데 그 구간이 지금 인수분해를 해봤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왔고 2가 나온 거야. 근데 구간을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잘라서 A, B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까지는 갈 수 있고 더 가면 안 돼요. 네, B의 최대값도 2까지만 갈 수 있어요. 네, 말뜻은 그런 식으로 가요. 자, 704번.
아직 시험이 안 끝난 아이가 너네 반에는 지금 이 반에는 한 명 있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은 지금 못 와서 저러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은 시험이라서 모르고, 한 명은 또 이것도 있지 않아. 기억하지 말라 했어. 자, 704번. 1대 야 너네 혹시나 해서 말하면 아마 옛날 책에도 적혀 있을 거야. 내가 보통 이걸 얘기하는 아니 책에도 적혀 있지. 아니 옛날 거 원래 막 그랬지. 적혀 있나? 그렇지 세연아. 뭐 시험 끝났다고 이제 다시 또 그러지 말자. 이제 고3이다.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런 시험 때린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어? 그렇잖아. 계속 잘 봐. 자, 1대1 대응 정의 뭐야? 그것도 맞아요. 1대1 대응이 같은 뜻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네. 근데 1대1 대응의 정의 이게 같은 말인 거야. 1대1 대응이야? 아, 역함수 존재해? 1대1 대응이야? 같은 말이야. 뭔 소리냐면 다음이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써있으면 1대1 대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1대1 대응이야? 라고 하면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같은 말인데 1대1 대응으로 문제 풀어요. 보통 문제는. 자, 1대1 대응의 정의는 1대1 함수면서 뭐가 같아야 돼? 왜 옛날 책이 안 적혀있니 혹시? 아 그래? 그럼 내가 적어줬을 것 같은데 1대1 대응하면 1대1 함수면서 정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건 좀 안티긴 한데 그건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적인 거고 나는 지금 정의를 물어본 거라고 그냥 딴 게 아니라 1대1 대응의 정의는 1대1 함수면서 뭐가 하나 추가돼야지 공역과 치역이 같다. 자 1대1 함수의 정의는 아니죠. 1대1 함수의 정의 방금 얘기하는 거 비슷해요. 말이 뭐야? 하나당 하나씩 성립해요 라고 말로 했어. 그러면 그걸 C로 쓰면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그것의 함수값도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얘의 정의예요. 자, 1대1 함수야 우리가 나중에 식은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딱 푸는데 다음이 성립할 때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1대1 함수구나 라는 거 알아야지. 근데 1대1 함수인데 그 와중에 또 x에서 x로 간대. 1대1 함수인데 만약에 이게 추가야 이 글씨가 없더라도 원래는 x에서 함수가 y로 가거든. 그럼 x에서 y로 간다는 얘기는 정의역과 공역이 다르다는 얘기야. 오케이? 기본적으로 말뜻을 먼저 잘 알아. 지금 말뜻을 얘기하는 거야. 문제를 풀 때마다 너네들도 다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x에서 y로 간다는 얘기는 정의역이랑 공역이 다른 거야. 오케이? 다른 거야. 다른 거기 때문에 x에서 y로 가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x가 뭔지 y가 뭔지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 x에서 만약에 x로 가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 f가 x에서 x로 간대. 뭔 소리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 근데 1대1이야. 그럼 한 명당 하나씩 갈 건데 정의역과 공역이 같지. 그러면 얘 다 받았지. 한 명당 하나씩 가는데 만약 여기 n개가 있어. 여기도 n개가 있어. 그럼 n개가 n명한테 다 갔으니까 얘네들 그리고 1대1로 갔으니까 얘네 n개가 다 받았겠지. 그럼 얘 공역과 치역이 같지. 말을 안 해.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이 같대? 근데 공역과 치역도 1대1 함수면 전제 조건 이거 깔리면 이거 깔아놓으면 원래 1대1 대응은 아니거든. 이것만 있으면 1대1 대응은 아니야. 얘가 성립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보통 책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1대1 함수까지 성립했다라고 하면 공역과 치역도 같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볼 거고, 1대1 대응이면 역함수 존재할 거랑 같은 뜻. 1대1 대응이니까 한 명당 하나씩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면 항상 증가하든지,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예죠. 항상 증가하든지 아니면 항상 감소한다. 둘 중에 하나. 양수 그래프면 증가할 거고 음수 그래프면 감소하겠죠. 물론 이거는 4차 함수는 안 나와요. 왜? 4차는 내려갔다 올라오잖아.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잖아. 물론 제한범위 주면은 가능해. 근데 제한범위 주면 근해 분리 쪽으로 바뀌는 거고, 근해 분리가 아니면 3차 함수에서 나올 거고 증가나 감소만 할 거야. 양수 그래프니까 증가만 할 거야. 네. 항상 증가하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얘기하면 도함수를 구했더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 풀면 돼요. 항상 증가. 항상 감소는 도함수를 구했더니 0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사용해서 문제 풀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항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조건 성립해야 돼. 근데 솔직히 이게 3차 나오면 여기 몇 차 나와? 2차 나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2차 함수 양수 그래프니까 항상 성립하려면 이 그림인 거야. 얘는 2차 함수 음수 그래프겠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려면 이 그림일 거야. 뭐 사용해? 뭐 사용한다고? 판별식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야. 얘도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근데 판별식만 쓰면 안 돼. 최고차항은 음수여야 되고 얘는 양수여야 돼. 그렇잖아. 당연한 거야. 그리고 양수니까 이쪽 그래프 생각하고 음수니까 이쪽 그래프 생각하는 거지. 당연한 거다. 그래프까지 같이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문제 푸는 방법은 얘야. 결국 마지막에 문제 푸는 건 얘야 그냥. 네, 그렇긴 한데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1대1 대응이 이거고 1대1 함수 이거고 공역과 치역 같고, 네, 1대1 함수를 조금 다르게도 해석할 때도 있을 거다 본인들이 문제 상에서. 그러니까 자꾸 해석하는 건 늘려야 돼. 보면서 본인들이 볼 줄 알아야지. 그냥 외우는 거 말고. 네, 자꾸 보면서 알고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게 704번. 아까 전에 풀었는 게 안 풀었지. 704번. 자, 704번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x 1대1 대응이래. 그러면 쟤를 미분하니까, 자, 문제를 풀 때 f 더함수 x는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2차 함수 양수를 푸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 항상 증가하는 거. 자, 그래서 판별식 쓰면 짝수공식 써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 이상 3 이하인데 조건 뭐 따라하는 거 없죠. 그냥 얘가 끝이네. 네,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0 이상 3 이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이 다음이 문제야. 애들이 그나마 이제 학교 시험에 틀릴 만한 문제거든. 유형 3번. 자, 유형 3번에 나와 있는 게 그나마 틀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네, 유형 3번에 나와 있는 게, 자,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근해 분리가 뭐야? 라고 하면 근해 분리가 뭔지는 몰라도 애들이 그냥 근해 분리라고 생각을 했어. 근해 분리 딱 나오자마자 뭘로 사용해서 문제 풀어? 함수판. 계속 머릿속에 같이 기억해라. 함수판. 자, 근데 애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야. 이건 근데 수2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원에서도 나오고 수2에도 나오고 미적에도 나오고 그냥 중국장창 나와. 특히 2차 함수에서 자주 나와. 근데 여기 2차 함수 나오잖아. 미분하면 2차 많이 나오잖아. 3차 미분하면 2차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주 나와. 3차 함수에서도 나와.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근해 분리라고 하면 함수파는 걸 본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거든.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근해 분리인지 몰라. 이 문제가 근해 분리 문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 딴 것보다도. 애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내가 옆에 가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랬을 때 야 이거 근해 분리야 그러면 그리고 우선 함수판을 그냥 막 써. 뭔지 몰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근해 분리가 왜 쓰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야.
그러면 언제 쓰냐고. 언제 써? 구간이 있어. 다시 말하면 제한 범위 있어. 기본적으로 제한 범위가 생겨. 그 범위 안에서 뭘 구할 때 범위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근의 분리는 아니잖아. 그냥 1보다 커요. 그럼 근의 분리는 아닌 거잖아. 무조건 범위만 있다고 해서 근의 분리가 아니라 그 근을 이제 범위를 나눴는데 그 범위 안에서 근이 몇 개 있다. 근의 위치를 판단하시오. 근의 위치를 판단한 거야. 근은 아니면 근의 개수를 판단한 거지. 근이 몇 개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근이 어디보다 크다 있어요. 작다 있어요. 위치를 판단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오면 근의 분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함수판 쓰면 돼요. 함수판이 뭔지는 알죠? 함수값 축 판별식. 네, 그리고 함수값 축 판별식에서 축 공식도 알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뭐 문제될 거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 그러면 그냥 예시로 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y는 fx라는 식이 있는데 이차함수야. 전제조건 이차함수야. fx. 자, 이차함수 식이 있는데 x가 1보다 크다 해서 두실근을 갖는데요. 그 문제 잘 읽어야 된다. 왠지는 좀 이따가 두실근을 갖는데요. 자, 두실근을 갖는데 그럼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1보다 크다 해서 두실근을 가자. 얘가 fx인 거야. 그래프는 그래도 이 정도는 그려놓고 풀어. 이거 그리는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 정도만 딱 그리면 돼. 1보다 오른쪽에 두 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거 함수판 문제인데 첫 번째 함수값 뭐야? 뭐 사용해? 1 넣지? 1 넣으면 뭐 넣어? 양수. 자, 두 번째 축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보다 뭐해? 커요. 세 번째 판별식 근이 몇 개 있어 지금? 2개. 그럼 판별식 0보다 뭐하다? 크다? 크거나 같다. 조심해서. 애들이 또 은근슬쩍 여기서 많이 틀린다. 판별식 0보다 지금은 크거나 같다. 왜? 잘 보면 내가 이따가 이거 안 썼어. 뭐 안 썼어? 난 서로 다른이란 글씨 안 썼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으면 판별식 0보다 크다인데 서로 다른이란 글씨 안 썼잖아. 내가 지금 두 실근이라고 썼어. 그럼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중근일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실근은 맞아.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큰 건 맞는데 크거나 같은 거지. 작은 것만 아니면 되지. 그건 허근이니까.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것 뿐이야. 네, 이거 조심해. 서로 다른 글씨가 있었으면 크다야.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예시 하나 더 이렇게 나오면 1보다 작다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1이 이쪽에 있겠죠 이번에? 그러면 푸는 방법은 똑같아. 함수값 f1은 0보다 뭐하다? 크다. 축 마이너스 2a분의 b는 1보다 뭐하다? 작다. 판별식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번에 서로 다른 글씨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세 번째 예시 하나 더. y는 fx가 x는 이렇게 됐어요. 두 근 사이 1이 존재한대요. 자, y는 fx 이차함수 양수그래프라고 치고 1이라고 하면 여기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함수값 1보다 뭐하다? 1 넣으면 0보다
작다 하면 축 판별식 안 써도 돼요. 축 어딨어? 라고 하면 솔직히 몰라. 1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 판별식 안 써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쪽하고는 달라. 2차함수 그래프인데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런데 2차함수 양수 그래프야. 이 점을 지나는 2차함수 양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무조건 S축하고 몇 개 만나? 2개 만나. 어떻게 지나가? 2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확정적인 거야.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는 안 만날 수도 있어. 얘랑 얘만 생각하면 봐봐. 얘네 둘만 생각을 먼저 해볼게. F1이 양수야. 1렸던 양수네. 축은 1보다 왼쪽에 있어. 근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거지. S축하고. 이 두 개가 성립한다 해도 S축하고 안 만날 때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쟤까지 무조건 끄집어서 해야 되는데 얘는 이것만 딱 성립하는 순간 안 만날 수가 없어. 무조건 두 개 만나.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에서 끝나는 거야. 왜 함수값에서 끝나는지를 잘 생각해. 당연한 거라는 거야. 나머지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축 모르는데 어떻게 써?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 내가 저기 그냥 대충 가운데에다가 찍은 건데 1이 솔직히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모르지. 모르는 거는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끝나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분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존재하는데 그러면 얘는 근이 두 개 존재하는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 이해해. 푸는 거 별거 없어. 어차피 푸는 내용은 똑같아. 자, 함수값 첫 번째 함수값 마이너스 1르면 뭐 넣어? 1르면 뭐 넣어? 축은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하지. 판별식 0보다 뭐해? 서로 다른 안 썼다. 그렇지? 서로 다른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저거는 그냥 주구장창 봐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습관적으로 봐야 돼. 습관적으로 봐야 돼. 둘이서 그렇게 졸고 있을래? 앞뒤로.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각분의 분리입니다. 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시키는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 유형 3번 한번 봅시다. 몇 번 볼까? 라고 하면 715번 볼게요. 그냥.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증가한데 감소한데 문제 보니까 증가야 감소야 이거? 감소. 그치? 감소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래. 감소하는? 이라고 얘기했어. 구간에서 감소한답니다. 그러면 얘가 감소니까 도함수가 음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0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음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도함수라는 값은 얘가 나왔어. 그럼 얘가 2차 함수 양수 그래프인데 1에서 3 사이가 음수 나와야 돼. 도함수가. 다시 말하면 이 도함수 그래프가 음수는 요 밑에거든. 1에서 3이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1이랑 3이 둘 다 이 안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1에서 3 사이의 구간이 음수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fx다. 도함수 x니까. 자, 이 말 뜻이야. 그럼 요번에는 함수값 본다. 자, 근데 얘가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자. 1이 만약에 여기 있어. 이렇게 있다 치자. 이거는 감소야 아니야? 1이 여기 있다가 치자. 그러면 이만큼은 전부 다 0보다 작지. 그럼 얘는 감소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이 뭐여도 돼? 1 넣었을 때 0 나와도 돼. 3도 마찬가지야.
다시 말하면 f 도함수 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f 도함수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함수값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럼 도함수 1은 3-6 플러스 2a가 0이야. 그러니까 a는 작다 2분의 3. 두 번째 여기서 f 더함 3은 3, 3, 9, 3, 27 빼기 3, 6, 18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9,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당연히 얘 나오겠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할 건데, 자 축하고 판별식은 뭐나? 안 써도 되지. 축의 위치 솔직히 지금 모르고 판별식 잘 생각해봐. 1 넣었더니 음수고 3 넣었더니 음수야. 그럼 밑에 이미 두 개가 있어. 2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얘네 둘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양수 그래프잖아. 2차함수. 양수 그래프 그리면 X축하고 몇 개 만나? 두 개 무조건 만나. 안 만날 수가 없지. 판별식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냥 여기서 끝. 그러면 얘가 최대값? 예. 마이너스 2분의 9. 오케이? 왠지를 정확하게 알고 풀라고 얘기하는 거야. 몇 번만 익숙해지면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해도 풀어. 근데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얘야 사실. 서로 다른 빼먹지 마라. 은근슬쩍 많이 틀린다. 알았지? 은근슬쩍 많이 틀린다. 서로 다른 글씨 없어도 좀 잘 체크해라. 없어도 체크해야 된다. 있는 거 체크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없는 것도 체크를 해야지. 서로 다른 글씨 없네. 등호 성립하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네, 그것까지 같이 생각해야 돼. 그게 왕처럼 안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증가함수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극대극소 얘기가 나오는데, 극대극소 얘기는 우선 극대극소의 정의는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 얘기를 좀 하자. 극대극소에서 극대 극대의 정의 뭘까? 더함수 영역 이거 아니야. 극대의 정의. 뭐 틀린 거 아니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가 기울기가 양수이다가 0이 됐다가 음수가 되는 사이. 그때를 뭐 극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극대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값들보다 가장 클 때. 근데 이 주의라는 게 조금 애매해요. 용어 자체가 뭐냐면 모든 실수를 얘기하면은 안 돼요, 당연히. 그럼 최대야. 제일 위에 있는 거 최대인 거고, 모든 실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주위, 진짜 내 주위에 있는 진짜 얇은 구간이야. 그 얇은 구간.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거야. 이렇게 있다 치면 제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따지는 거 말고, 뭐 저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여기는 극대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고, 내가 얘기하는 건 솔직히 딱 봤을 때 제일 위가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근처, 그냥 진짜 이만큼, 여기도 마찬가지 이만큼 내 주위를 얘기하는 거야. 내 근처에 있는 제일 근접한 숫자들보다 내가 가장 위에 있어. 그러면 내가 극대. 가장 아래에 있어. 그럼 내가 극소. 오케이? 말뜻으로 따지면 뭐가 되냐면 x는 a에서 극대다. 다시 말하면 자 이게 전제조건이야. 내가 h로 얘기하는 것뿐이야. 우리가 이제 대학생이 되거나 그러면 입실론도 얘기하고 뭐 세타를 쓰는 세타가 아니라 뭐더라? 근데 입실론 쓰고 막 이렇게 좀 다른 것들을 쓰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숫자, 그 우리 극한에서 얘기할 때 우극한 좌극한 얘기할 때 제일 작은 숫자 우극한 좌극한 쓰잖아. 그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표현법이 없다 보니까 h를 써요. 왜냐면 그때 h 쓰니까. h가 0으로 갈 때, 0 우극한일 때, 0 좌극한일 때 이게 제일 기본 말뜻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똑같이 얘기하려고 h를 쓴 것뿐이야. 자, 그랬을 때 a라는 값이 있고 a 오른쪽, a 왼쪽. 그치? 이것에 대하여 얘 함수값하고 얘 함수값하고 얘 함수값하고 비교하면 누가 커? 자, 한 번 더. FA가 커, FA-H가 커. FA가 커. 그럼 FA가 커, FA 플러스 H가 커. FA가 커. 그러니까 주위 값들보다 내가 가장 커. A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 주위 값보다 내가 제일 커. 그러면 내가 극대라고. 오케이? 말뜻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나보다 가장 작은, 아주 작은 양수야. 작은. 진짜 미세야. 되게 폭을 좁게 하겠다는 얘기야. 나보다 내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값들보다 또는 내 왼쪽에 있는 어떤 값들보다 내가 가장 위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극대야. 반대로 이렇게 하면 뭐야? 당연히 극소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르게 해. 내가 가장 밑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극소야. 오케이? 최대 최소랑은 달라. 최대 최소는 어떤 구간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아주 작은 양의 실수니까 굉장히 미세한 진짜 얇은 구간이야. 그 구간 안에서 내가 제일 위에 있는 거고 제일 아래에 있는 거야. 이만큼 말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때 솔직히 여기가 극대겠지? 그럼 극대에서의 도함수는 뭐나? 네, 우리가 극대다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면 f 도함수 a가 0이야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래요? 라고 해서 증명을 만약에 하면 a보다 조금 큰 숫자 a 플러스 h 작은 숫자 a 마이너스 h 여기를 fx라고 한다면 자 fa랑 fa 플러스 h를 대입했을 때 누가 더 커? fa가 더 크지? 그러면 얘가 더 커. 큰 거 확실해? 이제 여기서부터 증명을 할 건데 FA를 넘겨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는 0보다 작아. 증명 과정이야. 그 다음 모양을 잘 봐봐. 우리 미분계수에서 많이 봤는데 뭐 해줄까? H를 나눠. 근데 H는 양수야 무수야? 양수야. 전제조건 깔았잖아. 아주 작은 양의 실수. 그러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 됐지? 그리고 뭐 해줘? 리미트를 씌워. h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리미트를 씌웠으니까 부등호가 등호가 생겨. 그리고 얘는 h분의 0이야. h가 몇이든 말든 0. h분의 0은 뭐야? 0이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h가 아주 작은 양의 실수인데요. 그래봤자 0이야. 분자가 0이거든. 그러니까 0인 거야. 그리고 얘는 뭐야? f 도함수 a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성립할 겁니다.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극대값을 갖는데 0보다 작거나 같네? 라고 했어. 그럼 두 번째. 얘가 첫 번째야.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인데 fa랑 fa-h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 fa랑 fa-h랑 비교해봐. 누가 더 커? fa가 더 커. 당연히 이번에도. 그 다음 fa 넘겨오니까 fa-h-fa는 0보다 작아. 아까랑 똑같아. 모양꼴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뭘 나눠? 응? 마이너스 h를 나누지. 근데 h는 아주 작은 양의 실수야. 한마디로 부등호가 어떻게 됐어?
바뀌겠지. 그치? 부동은 바뀔 거고. 그러면 양변 리미트 또 쉬워.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분의 fa-h 마이너스 fa. 근데 이게 뭐 양수든 음수든 간에 0분의 0이니까 얘 뭐 나와? 0 나와. 그리고 부등호 어떻게 돼? 이쪽으로 바뀌었어. 뭐야? 안 바꾼데? 바꿨어. 그러니까 바꿨어. 음수라서 바꾼 거야. 마이너스 h가. 근데 등호 있다. 리미트 씌웠으니까. 근데 얘가 뭐야? f 더함수 a. 그럼 f 더함수 a가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얘네 둘 다 성립해야 돼. 도함수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도함수 a가 0보다 크거나 같대. 따라서 둘 다 성립하는 건 도함수 a가 보다 0이다. 한마디로 저 a라는 점에서 미분하면 0 나올 거다.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도함수 a가 0이다.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도함수 a가 0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들 지금 내가 얘기 다 안 꺼냈는데 전제 조건 없으면 안 돼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돼요. 미분 가능할 때야. 당연히 생각해봐. 연속도 아니면 이게 말이 돼? 안 되지.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뾰족할 수도 있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고 얘기하는 거다. 지금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일 때 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성립할 겁니다. 극대값을 가지면 도함수 a가 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 자, x는 a에서 극대나 극소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f는 도함수 a는 0 나와 라고 하면 맞아 틀려? 맞지? 도함수 a가 0이면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야? 아니야? 아니야? 극대나 극소, 극대 또는 극소야 그러면? 아니야? 왜 아니야?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생긴 거 생각하면 돼요. 도함수가 순간적으로 a에서 0이지만 극대나 극소가 아니라 순간 계속 0일 올라갈 수도 있어. 그치?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면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도함수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대 극소를 갖고 있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극대 극소의 말뜻. 그 다음은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계산 먼저 하는 게 유형 4, 5, 6번에 나와요. 그래서 유형 4, 5, 6번을 먼저 좀 봅시다. 그 9번까지 한 번에 가야 되겠구나. 대신에 이것까지 얘기를. 자, 우리 양수 그래프 1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음수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알죠? 2차 함수 양수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알지? 음수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알지? 3차 양수는 얘야, 음수는 얘야, 4차 양수, 음수. 4차 이상은 잘 안 그래요. 수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나 5차, 6차 그리라고 하면 왼쪽에다가 이렇게 선 한번 꺾어주면 돼요. 2차 함수에서 왼쪽에 선 한번 딱 꺾어주면 3차야. 3차에서 선 한번 이렇게 꺾어주면 4차야. 음수라고 해서 다를 거 없어. 3차, 4차에서 이렇게 한번 꺾어주면 4차. 2차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로 한번 꺾어주니까 3차. 오케이? 왼쪽에서 차수 하나씩 늘려주면 돼요. 하나 늘어날 때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위에서 시작하는구나 아래에서 시작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차수에 따라서.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해봐. 그래프가 양수 그래프야. 근데
한 12차 정도 돼. 12차라고 생각해봐. 차수가 위에서 시작해 아래에서 시작해. 양수그래프야. 위에서 시작해 아래에서 시작해. 네. 위에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 위로가 마지막에 아래로 가. 위로. 12차 정도 되면 그렇게 될 거고 13차면 아래에서 시작하겠지? 아래에서 올라오다가 막 움직이다가 올라가겠지. 다시 말하면 13차 홀수차 쓰면 모든 실수가 치역으로 될 건데 짝수차 쓰면 위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어쨌든 최소가 존재할 거다. 오케이? 최소가 무조건 존재할 거고 밑에 값은 안 가질 수도 있다. 그래프 자체가. 그러니까 차수가 짝수면 위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는 거고 홀수면 아래에서 출발해서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래프의 모양을 보는 거니까. 그 정도만 볼 수 있으면 상관없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유형 9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유형 4번. 주혁아, 야, 너네 시험 이제 끝났다고 그러고 있냐? 야, 시험 끝난 건 시험 끝난 거고 이제 10월 달이고 1년 남. 근데 야, 그러고 보니까 월드컵이 지금 아니야? 왜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나? 맞지? 아니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아, 그것 때문이야? 몰랐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야? 언제부터 한대? 11월. 아, 고3 애들은 진짜 짜증나겠다 지금. 거기 축구 좋아하는 고3이면 지금 수능 앞에 두고 그거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너네 안 그럴래나? 그나마 니네 다행인 건가? 야, 그 뭐야, 이제 1년 남았어.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좀 하시죠. 야, 말이 1년이지 한 400일 남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 좀 잘 체크하고 공부할 거 하고 자기가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 좀 잘 세워. 뭘 세우냐면 방학 동안에 할 거.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이 바빠. 미적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는 애들 있지. 물론 사연이 빼고 미적분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고 과탐도 해야 될 거고 국어 영어까지 다 하려면 많이 바쁠 겁니다. 계획 잘 세워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 잘 따져서 하고 문과애들 같은 경우도 사탐 했어? 방학 동안에? 한 과목은? 그래서 나왔어 성적? 9월에? 다 못해가지고 그거는 모르겠어. 11월 달에 모의고사 또 한 번 볼 테니 한 번 더 확인. 그리고 그 전에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문과든 이과든 마찬가지긴 한데 탐구 한 과목 정도는 마무리. 11월 모의고사 전 탐구 한 과목, 내가 두 과목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한 과목은 미리 마무리. 그걸 마무리 안 해놓으면 그 다음은 더 힘들어질 테니 한 과목은 미리 마무리. 마무리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만 하라는 얘기 아니야. 국어, 영어, 수학 기본적으로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안 하면 감 떨어져서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면서 과탐 한 과목 정도는 먼저 마무리. 근데 그걸 테스트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본인들이. 그걸 11월 모의고사 얘기하는 거야. 너네 11월 달에 모의고사 보잖아. 11월 모의고사 때 본인들이 어느 정도 탐구를 좀 공부를 했는지 한번 확인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 한번 짓고 내년 3월에 모의고사 볼 때 나머지 한 과목도 좀 해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가요. 탐구는 특히나. 그 탐구를 미리 해놔야 그리고 딴 과목들이 좀 더 수월해져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좀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죠? 필요한 부분이야. 내가 수학 선생님인데 맨날 딴 과목 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버려서 갈 수 있는 게 없어. 단 한 과목이라도. 수학만 잘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국어만 잘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영어만 잘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미리미리 챙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21번 봅시다. 지우가 721번 fx가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가는데 x는 a에서 그럼 도함수 그냥 돼.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그럼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럼 x는 1하고 3에서 극대 극소를 갔는데 원래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이차함수 양수를 딱 그려서 1하고 3에서 극과 극수 가져요. 기울기가 양수이다가 음수이다 양수니까 여기가 극대야 극수야? 양수이다 음수니까 극대 이쪽이 극소 이런 식으로 써놓고 문제 푸는 거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해요.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우리 그렇게 안 그려도 돼. 이렇게 그려도 돼. 3차네 그냥 보자마자지 3차네 이렇게 생겼어. 그렇잖아. 양수를 근데 당연하겠지. 극대극수 보니까 1하고 3이네. 여기가 1이야. 여기가 3이고.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도 된다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빨리 끝내는 게 좋아. 이게 당연히 1이고 이게 당연히 3이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에서는 극소값을 극소값 물어봤으니까 얘야. x는 3에서 그러면 f3은 3393 27 3396 54 39 27 플러스 9 원래 이거 자주 나와. 27 마이너스 54 27 생각보다 3,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돼. 단지 도함수가 0이 아닐 뿐이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극대값을 가지니까 도함수가 0인 거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도함수가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단지 뾰족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전제 조건으로 연속이랑 미분 가능이 있어야 돼. 연속이랑 미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없으면 도함수 0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지. 뾰족할 수 있어. 너가 말한 대로. 뾰족한 것도 극대야. 이렇게 뾰족해도 극대야. 뾰족해도 극소야. 극소는 맞아요. 그렇지만 도함수 0이 아닌 것 뿐이지. 미분 불가능합니다. 자, 729번 문제 몇 개 더 풀어봅시다. 이건 9번까지. 자, fx가 이거래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 갖고 부호받아야 돼. 절대값 갖고 부호받는다? 그럼 뭐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도함수 구해보면 얘니까 얘라서 3하고 마이너스 1이네 3차함수 양수를 테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 저건 뭐 도함수 구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자, 얘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그리겠지. 3. 자, 마이너스 1넣으면 일단 난 써놓을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k 계산 조심해라. 괜히 또 안 틀리게 5 플러스 k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 3, 3, 9, 3, 27 이거 원래 자주 나와. 27, 27 맨날 나오는 거. 숫자가 k-27 근데 얘랑 얘가 극대값과 극소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대. 그럼 얘가 3이면 얘 마이너스 3 얘가 4면 얘 마이너스 4 합치면 0 합치면 0
자,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7을 가질 때 극대값 구하시오.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7을 가진대. 극대값 구하래. 자, 우리가 극소값이 저기서 나와요. x는 2에서. 그렇지.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7을 갖는다. 이 말 뜻은 뭐냐면 f2가 마이너스 7이라는 것과 f 더함수 2가 0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알려준 거다. 그치?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쟤네 둘 가지고 a, b 먼저 구하는 거니까. 자, f 더함수 x는 12x제곱 플러스 6ax 네.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48 플러스 12a가 0. a는 마이너스 4. 자, a가 마이너스 4고 f2는 8, 4, 32 플러스 2, 2, 4, 3, 12 1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이래. 그럼 b는 마이너스 16 넘어오면 플러스 16 하면 9. 자, a 값 b 값 구했다. 자, 극대값은 여기서 f 더함수 x는 a 자리에 마이너스 4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24x 한마디로 12x 묶으니까 x 마이너스 2. 자, 0하고 2에서 극값을 가자. 근데 2에서 이미 가졌어. 3차함수 그래프, 양수 그래프니까 물론 여기 극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인 것도 확실히 알아. 이게 0이야. 그치? 2하고 0이니까. 그럼 여기 x는 0일 때. 자, x에다 0 대입하면 얘 뭐 나와? 극대값 b 나와. 근데 b가 몇이야? 2야. 하나씩 그냥 보면 돼요. 자, 그래프를 볼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볼 줄 알 거야. 도함수 그래프 보니까. 자, 보면 도함수가 이쪽이 양수, 이쪽이 음수, 이쪽이 양수. 왜? 도함수 여기 양수, 여기 양수, 여기 음수. 됐죠? 양수이다, 음수이다, 양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쪽은 극대야, 극수야, 이거. 극대. 이쪽이 극소. 극소값 1을 갖는다는 얘기는 f2가 1이라는 거고. 그치? f 더함수 2가 0이라고 하지만 f 더함수 2를 구할 필요 없어. 왜? f 더함수 x가 이렇게 생겼대. 다시 말하면 f 더함수 x는 최고차은 모르겠지만 0하고 2를 근으로 갖는데. 물론 나중에 적분해서 풀 거야. 얘 적분해 라고 해서 풀겠지.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적분을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여기를 a로 쓰지 말고 3a라고 3a라고 써요. 그래야 좀 왜냐면 fx를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넣는 거지. 3차식이니까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면 3a가 되니까 미분하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니까 그래서 3a 똑같이 맞춘 거야. 그러고 나면 얘가 얘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c는 0이야. 없잖아. 그렇지.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다. 아, 최고창 혹시 몇이라고 써있었니? 1이 최고창 1이라고 되어있네. A가 1이구나. 미안. 그럼 3. A가 1이네. 그럼 3.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3이고
HC는 0이야. 그치? 그러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d나. 이제 d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f가 1이잖아. d가 5다. 문제에서 우리는 극대값을 구하래. 극대값은 몇 넣었을 때야? f 0 넣었을 때지. 극대값. 극대값 0 넣으면 이거 0 넣으면 d잖아. d. 자, 물론 지금은 미분을 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나중에 우리 적분 배울 거야. 그렇잖아. 바로 적분할 거다. 알지? 그리고 참고로 최고차항이 1인 3차니까 미분하면 최고차항은 3x제곱이겠구나 라는 정도만 인지할 수 있으면 돼. 그 정도 인지해 주는 게 좋아.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은 그리고 이 마플에서 예전에 그때 너네 반에서는 모르겠는데 다른 반에서도 그랬을 거라 풀다 보면 1등급이 아닌데도 준킬러랑 킬러 문제가 여기 중간에 껴있어. 여기 그 터프 막 이런 데 가끔가다 있더라고.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학교 시험에서 요번에 니네 모의고사 아까 전에 봤듯이 학교 시험 요번에도 봤듯이 그 1 집어넣으면 나오는 자연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랑 그것들 다 모의고사 문제야. 그렇잖아.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거든. 근데 그걸 자꾸 서술형에 내. 잘 보면 서술형에 내는 학교들이 지금 꽤 있었거든. 그거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서술형에다 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식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몇 번은 외워주는 게 좋아. 한두 번은 푸는 방법 그냥 듣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가 그냥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세 번 써보고 그냥 끝. 그리고 까먹어도 상관없어. 대신에 다음번에 볼 때 자기가 썼던 식을 기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시 한번 내신 기간 들어갔을 때 한 번 더 정리 써보고 시험 보기 전에 한두 번 써보면 외워져. 그러고 나면 적어도 이 문제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을 수 있어. 적어도. 그리고 빨리 써야 되거든. 딴 것보다 빨리 써야 돼. 시간이 없잖아. 그런데 어려운 게 좀 많아. 문제는 좀 많아서 그래. 단원 자체 할 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꾸 해봐. 해봐야지 뭐.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 자, 747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x는 1에서 극대값 3을 갖는다. fx 위에 점 x는 2에서의 적산의 길이가 마이너스 5다. 자, 1에서 극대값 3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고 극대값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2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다 그랬으니까 f 더함수 2가 마이너스 5다까지 알려졌다. 그리고 fx는 3차 함수래. 그리고 최고차항은 1이래. 다 알려줬네. 예, 끝. 대입만 하면 돼. 야, 미지수 3개인데 식이 3개잖아.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 나중에 계산합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라고 냅두고 나중에 계산하자. 자, 더함수 구할 거야. F 더함수 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여기다가 1하고 2를 대입해요. 그러면 F 더함수 1은 3 플러스 2A 플러스 B고 그것이 0이래. 따라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F 더함수 2는 12 플러스 4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5래. 다시 말하면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7. 밑에서 위에 걸 빼면 A는 마이너스 7. B는 11? B는 11. 그럼 A가 마이너스 7이고 B가 11이면 C는 마이너스 2인가? 보다. 자, ABC 다 나왔다. F2를 구하래. F2는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 따라서 8 플러스 7, 4, 28 플러스 22 마이너스 2 까지 하면 0이냐? 0이네. 0 나오네. 특이하네. 0이 나와. 자, 750번. S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다음의 그래프가 S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이제부터야.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자, 3차함수 그래프, 양수 그래프야. 근데 S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대값 또는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0 나온다. 극대가 0이든 극소가 0이든 둘 중에 하나가 0 나온다. 나중에 이게 킬러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래놓고는 저렇게 나와. 한 근이 뭐 1보다 크다, 작다, 아니면은 뭐 1보다 큰 거에 뭐 무슨 근이 존재한다, 근이 두 개 존재한다. 구간의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얘기야. 지금은 안 알려줬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 정도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이게 끝이거든. 도함수 구합시다. 도함수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러면 3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개인적으로 그냥 잡고 써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1 아까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숫자가 a 플러스 9 아까도 이런 숫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또 3 집어넣으면 이거 3, 또 a 마이너스 27 나온다. 27 마이너스 3, 3, 9, 3, 27 마이너스 3, 9, 27 플러스 1 맞네. a 마이너스 7 이게 숫자가 하다 보면 맨날 같은 숫자가 나와. 똑같은 숫자 아까도 인수분해 했을 때 이거 나온 적 있어. 아까 이거 합쳤을 때 그러니까 절대값의 부호가 다를 때 절대값은 각 부호는 다를 때 그 문제랑 똑같아 숫자가. 그럼 얘가 나올 건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모든 상수 a 값은 답이 하나가 아니지. 왜? 이쪽에 S축이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5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a 마이너스 27이 0일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는 0이지. 다시 말하면 a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27일 수도 있어. 얘야. 그럼 얘네들의 뭘 구하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22. 근데 저거 말고 안 나오니까 라고 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그려보면 알아. 봐봐. 3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양수 그래프. 몇 개 만나? 한 개. 몇 개 만나? 두 개. 몇 개 만나? 세 개. 몇 개 만나? 두 개. 몇 개 만나? 한 개. 다시 말하면 두 개 만나는 건 저기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프 그레이 앞으로 봐야 되는 거다. 그려가면서 저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형 9번입니다. 야, 근데 이 유형 몇 번까지냐? 유형 앞표리 이걸 하네. 자, 도함수 얘기를 좀 3차 4차. 빨리 갔다. 너 나한테 몇 점인지 얘기했니? 그때 답 좋다. 그럼 지금 다 너 보내주시면 답지 있어? 나 보내줬어?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줄게. 보내줄게. 너 그럼 채점 못했어? 네. 아 그래? 좀 이따가 이거 멈추면 보내줄게. 자, 유형 10번부터 얘기를 하는 건데 유형 10번부터 유형 15번까지 한 번에 얘기할 15번까지라기보다는 15번까지 얘기하고 그때 말했던 거구나. 유형 16번, 18번 이쪽이 어려워. 근데 그거는 표현이 안 돼. 자, 극값을 가질 조건인데 3차 함수, 4차 함수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을 갖지 않을 때 극값이 왜 어떻게 되는지 같이 좀 보자. 자, 3차 함수가요. 그래프가요. 잠깐만. 더함수를 먼저 그리고 원함수를 그리고 자, 양수 그래프 쪽으로만 얘기할 거야. F 도함수 X 그래프를 그렸더니 3차 함수면 2차 함수 나와서 이렇게 세 종류 나와. 그렇지? 양수 그래프만 생각한 거야. 양수이다가 음수가 되고 양수가 되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얘는 증가하다가 순간 잠깐 0이 됐다가 증가합니다. 얘는 증가하다가 증가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알아보기 좀 힘들어요. 솔직히. 자, 우리가 다음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면 이것 또는 이거. 그러니까 판별 시간보다 작고 나왔다. 사용해서 문제 풀었고. 지금은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극값을 가질 조건. 다시 말하면 1번, 2번, 3번 봐봐. 3차 함수 그래프 저렇게 세 종류야. 그래프는. 양수 그래프는. 음수 그래프까지 생각하면 또 세 종류 나와서 6종류 나오겠지. 그런데 3차 함수 양수 그래프 중에 저 세 가지 중에 극값을 가진 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이지. 극대극소가 둘 다 있잖아. 극값이라고 얘기하는 거 극대값,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읽어. 그랬을 때 극값을 가진 건 얘야. 그럼 극값을 가질 조건. 다시 말하면 얘가 극값을 가질 극값 존재. 얘네 둘은 극값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극값을 존재하려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 못 풀지. 얘로 푸는 거지. 극값이 존재하려면 양수이다가 음수가 되는 구간과 음수이다 양수가 되는 이 구간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판별식 0보다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크다. 그럼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양수이다 그냥 양수던가 아니면 양수이다 0이 잠깐 됐다가 양수던가 그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얘는 판별식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해서 풀라는 건데 이걸 달달 외우지 말고 당연하다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3차 함수 극값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위에 있고 아래 있고 근이 있다는 얘기야. 도함수로 따지면 도함수 0인 게 두 개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근 두 개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3차인데 극값을 하나 가질 수는 없어. 왜? 우리 아까 전에 모양표를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차수가 커졌을 때도 모양표를 보라는 게 밑에서 시작해서 위에서 끝나. 그럼 밑에서 시작해서 위에서 끝나면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내려갔으면 올라갈 거야. 근데 내려가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내려갔으면 올라갈 텐데 내려가지 않으면 그냥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올라가다가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거야. 당연히. 계속 내려가면 안 됩니까? 안 돼. 3차인데. 3차는 기본적으로 밑에서 시작해서 위에서 끝날 건데 양수 그래프는 전제조건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는 얘기야. 당연하다라는 거 어느 정도 받아들여도 돼요. 그 정도는. 자, 3차는 저렇게 해가 끝이에요. 자, 하나 더. 그럼 4차는
4차야 이번엔. 근데 4차는 조금 모양이 더 있어. 자, 4차는 미분하면 몇 차야? 3차지? 3차는 이렇게 생긴 놈 하나. 물론 이렇게 안 되고 여기 이렇게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올라오는 걸 기본으로 깔고 그냥 가는 것 뿐이지. 이렇게 생긴 놈 하나, 이렇게 생긴 놈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자, 이렇게 5개. 양수 그래프. 기본적인 양수 그래프는 저렇게 5개 중에 있어. 자, 그러면 4차는 위에서 시작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 한마디로 뭐는 무조건 존재해. 위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잖아. 뭐는 무조건 있어. 극소는 무조건 있어. 양수에다가 음수가 됐으니까 여기를 우리 뭐라고 그래? 양수이다 음수 이게 뭐야? 음수이다 양수가 됐으니까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해? 극소값. 여기는 음수 양수니까 극소값.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순간 0인 거야. 얘는 음수 양수. 다시 말해 여기 극소값. 여기 극소값. 여기는 극대값. 음수 양수니까 여기는 극소값. 음수 양수니까 여기는 극소값.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따지면 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라는 거고, 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잠깐 0이 됐다가 올라가요 이거고. 차이점을 못 느낀다. 지금이야 내가 이렇게 순간 0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지, 순간 0이에요 라고 얘기 안 하면 솔직히 이게 0인지 아닌지 모른다. 알아볼 수 없다고 눈으로.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0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거, 극소값은 원래 있어. 4차니까 양수를 했어. 극대값이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가운데 있는 놈. 딴 놈들은 극대값이 없어. 가운데 있는 것만 극대값이 존재. 그러면 얘만 극대값이 존재. 그러면 극대값이 존재할 조건은 이 그림이어야 돼. 이 그림이라는 얘기는 도함수의 근이 몇 개여야 돼? 실근이 몇 개여야 돼? 그냥 실근 아니다. 왜냐면 서류라는 얘기 안 하면 또 이것도 돼. 이것도 되는 거야. 상충근인데요? 라고 하면 그만이거든. 오케이? 네, 서로 다른 글씨 무조건 있어야 돼.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있어야 내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때 값이 존재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모양표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절대값일 때 잘 생각해. 절대값일 때 뭐야? 미분 불가능한 게 한 개만 있어야 돼. 절대값 fx. 그 1, 2, 3, 4, 5번. 몇 번 그림이야? 1, 2, 4, 5? 1번에서 어디서? 절대값 fx를 그렸는데 한마디로 밑에서 끄집어 올린 거야.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그냥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나오는 게 원래 자주 얘기하면 되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이라도 더 나겠지. 알아볼 수 있을 때가 알아보는 거니까. 절대값은 우리가 이게 킬러나 준킬러에 자주 나와. 왜냐면 문제에서 저렇게 써 있거든. 절대값 fx가 미분이 불가능한 게 한 개만 존재할 때 라고 얘기를 해. 근데 한 개만 존재하는데, 야 생각을 해봐.
자, 4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쫙 그러면 딱 하면 미분 불가능 몇 개야? 두 개지. 아니 이렇게 해도 몇 개야? 두 개지. 아니 이렇게 하면 몇 개야? 네 개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원래 3차, 4차 그래프 그릴 때 나도 무조건 꺾을 수 있는 거 다 꺾어놔 우선. 그럼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하면 몇 개? 두 개. 몇 개? 두 개. 여기 0이야. 두 개. 몇 개? 네 개. 몇 개? 0개. 0개. 그 한 개가 없잖아. 이 그림이 아니야. 그럼 이 그림이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고민을 한다. 이렇게 생겼다 진짜. 몇 개? 몇 개? 몇 개? 네 개. 몇 개? 두 개. 몇 개? 두 개. 0개. 0개. 여기다 한 개가 없어. 그럼 한 개가 이쪽이 아니야 그림이. 그럼 어떻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이게 4차인데 잘 생각해봐. 4차면 내려가는 놈이 있으면 올라가는 놈이 있거든? 그럼 당연히 내려갔다 올라오면 몇 개가 생겨? 불가능한 게. 두 개가 무조건 생겨. 근데 그거 한 개밖에 없게끔 해야 돼. 그럼 한쪽을 해결을 해줘야지. 어떻게? 0으로. 순간 0으로. 그래야 접어 올렸을 때 0이 돼서 얘만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몇 번 그래요? 가능한 거. 2번, 4번. 2번에서 대신에 여기 써야 돼. 또 그 와중에 S축이 딱 여기여야 돼. 요 0일 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이어야 돼. 얘가 0일 때. 그래야지만 저거 올린 걸 생각해봐. 여기서 미분 불가능해요. 여기서 미분 불가능해요. 오케이? 미분 불가능한 지점도 알 수 있고 미분 가능하게 해준 값도 알 수 있고 그때 근의 위치나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그 조건들이 더부터 가나다 조건 해가지고 그 중에 조건 하나일 뿐이야. 근데 그림이 저렇게 생겼다는 걸 인지하라는 거지.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 근이 4개야. 근이 3개래. 근은 3개인데 4차 함수인데 근이 3개야. 근데 미분 절대값이니까 미분 불가능이 2개네. 이거야. 그림을 너무 이렇게만 그려도 안 돼. 이렇게만 그리면 아씨 3개가 우선 잘 안 되는데 3개 여긴데 근데 미분 불가능한 2개? 근데 미분 불가능한 2개가 이 근보다 이 중근보다 둘 다 왼쪽에 있다 둘 다 오른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으면 이거고 둘 다 왼쪽에 있다 그러면 이거고 둘 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이거겠지. 그러니까 그림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해야 돼. 유추를 못하면 문제를 접근을 못해요. 아예 식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아예 못 알아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자꾸 봐. 어차피 3차, 4차밖에 없어. 그래프 어차피 몇 개 안 돼. 이게 다야. 그래프 해야겠죠. 물론 내가 지금 양수만 그려서 그렇고 음수 그리면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얼추 비슷해.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자, 3차, 4차 극값 가질 조건은 저기 있어요. 극값을 갖는다. 3차는 극값이고 4차는 극대값으로 나올 거예요. 자, 3차부터 한번 봅시다. 자, 유형 10번은 758번으로 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프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s축과 한 번만 만난다. k값에 관계없이 S축과 한 번만 만난다. 도함수부터 구해볼까? 그래프를 봐야지.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뭐야? 2A요?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말 바꿔서 했구나. 봐봐. K는요. 이거 Y절편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Y축으로 움직이는 그래프야. K가 0이면 0,0 지나가고 K가 1이면 0,1, 0,2, 0,4 계속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으면 걔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근데 무조건 하나 만나래. 근데 이 말 뜻이 뭐야? 무조건 하나 만나라는 말 뜻이 뭐야? 말을 해석하면 좀 달라진다. 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증가해라. 지금 양수 그래프니까 증가야. 음수 그래프였으면 감소해라. 항상 증가해라. 항상. 왜? 순간적으로 꺾어서 내려오면 봐봐. 꺾어서 내려오는 순간 언젠가 이렇게 K 값이 막 움직이다 보면 S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몇 개 만나? 3개 만나잖아. 하나만 만나고 싶다네. 접해도 안 돼. 2개 만나도 안 돼. 이렇게 생겨도 안 돼. 이렇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하나 만나려면 무조건 근이 하나고 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딴 짓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올라가라. 올라갈 거면 내려갈 거면 계속 내려가고 다시 말하면 항상 증가해라 또는 항상 감소해라 이 말 뜻이 된 거야. 따라서 여기서 판별식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려면 얘가 그래프가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그래프는 얘 아니면 얘. 판별식 짝수 쓰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A 개수 3개. 정수 A 개수 3개. 말뜻을 잘 해석해. 뭔 뜻인지만 알면 금방 끝나는데 모르면 아 K 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지? 묶어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힘들어져. 자꾸 해석해봐야 돼. 자꾸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 그게 제일 좋아. 자, 760. 봅시다. 이것이 마이너스 2보다 2와 2 사이에서 극대값 같고 2보다 작다에서 크다에서 극소값 같은데 도함수 구해보면 어쨌든 그 값을 받는 데잖아. 인수분해 되나? 된다. K 양수래 음수래? 정수네. 3차함수 양수를 푸니까 이렇게 그냥 그리고 문제에서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그럼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이거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대. 그리고 2보다 크다 있대. 근데 이렇게 보면 못 알아보잖아. 얘를 미분한 게 2차니까 이 상태로는 알아보기가 힘드니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 거지. 그럼 우리가 양수에다가 음수에다 양수니까 여기가 극소. 자 그러면 극대값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다고. 근데 2가 여기 말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극소값이 2보다 크다에 있다고 했으니까 2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뭐 나와? 양수. 2 넣으면 음수. 자 근을 분리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양수. 도함수에다가 2 넣으면 음수. 도함수에다 넣었다. 이거 2차 함수다. 도함수에다가. 자 도함수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F 도함수 마이너스 2는 4, 3, 12 플러스 4K 마이너스 K제곱이 양수.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음수. 그러니까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2가 음수.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F 다함수 2는 4, 3, 12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K제곱은 0보다 작다. 그럼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그럼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럼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던지 2보다 크던지. 자, 둘 다 성립해야 돼.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를 만족하는 정수 K 개수 3, 4, 5, 3개.
갖다 들어가야 되나? 거기 사이에 존재한다고 그랬지. 문제 잘 읽어야 돼. 사이에 존재한다고 그랬지. 크다에서 작다에서 존재하는 거에서 갖다 안 들어가. 자, 극값이요 하나밖에 없대요. 극값이 하나라는 얘기는 이거는 아니면 돼. 얘 극값이 몇 개야? 얘 극값이 몇 개야? 3개야. 우리 극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던지 아니면 내려갔다 오던지 어쨌든 내려갔다 올라오면 그냥 이 모양 꼴이어야지 극값이 하나인 거야. 하나 다음에 2개는 나올 수가 없어. 극값이 2개 안 나와. 다시 말하면 극값은 1개, 3개, 5개, 7개 또는 2개, 4개, 6개, 8개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왜? 증가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증가하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극값이 1개 아니면 3개야. 4차는 2개는 나올 수가 없다. 생각해봐. 내려오다가 극수가 존재했어. 근데 극대가 존재 안 하는데 극수가 또 존재할 수 있어?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는 올라간 게 있으니까 내려간 거지. 그러니까 1개 아니면 3개야. 자, 한마디로 지금 문제에서 극값이 1개이고 싶대. 그럼 3개를 갖지 말래.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고 3차 함수가 그럼 그래프가 근이 몇 개 있다? 3차 함수 그래프의 근이 3개가 나오면 안 된다야. 3개 알고 2개 아니면 1개라고. 됐죠? 자, 다르게 표현하면 더함수를 우선 구합시다. 더함수가 8x 세제곱 마이너스 3px제곱 플러스 2x인데 얘가 2x 공통으로 묶으면 4x제곱 마이너스 x만 묶으면 8x제곱 마이너스 3px 플러스 2 나와. 다시 말하면 근이 2개든지 하나여야 돼. 그러면 실근 우선 0 하나 가졌지. 0 또 못 가져. 얘 때문에 0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안 가져. 그러면 0 하나 가졌으니까 나머지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아니면 허근을 가져도 되고. 그러니까 중근 또는 허근이라는 얘기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2, 8, 8, 6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P제곱은 5분의 64. P는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 문제에서 뭐 구하래? 극값이 1개뿐일 때 P의 최대값, 최소값 마이너스 1. 둘 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1. 쉬었다 합시다.